제4장. 크리스는 라임그린 색의 긴 소매와 바지가 달린 호스티스 의상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신발은 편안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저녁에 대한 희망을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메리조 페린이었습니다. 그녀는 10대 아들 로버트와 함께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은 분홍빛 얼굴에 뒤어 신부였습니다. 그는 젊고 작은 체구에 강철퇴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넥타이를 찾느라 늦었다고 크리스에게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하루 종일 이어진 우울함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술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밤 10시 15분경 그들은 거실에 흩어져 저녁을 먹으며 활기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뷔페에서 접시를 채우고 메리조 페린을 찾았습니다. 저기 있네요. 예수의 학장인 아그너 신부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대머리에 죽은 깨가 있는 사람으로 말투가 건조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크리스는 바닥에 앉아 커피 테이블 앞에 앉았고 예언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오, 이봐요, 메리조. 학장이 미소 지으며 포크로 카레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메리조. 크리스도 따라 말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맛있는 카레네요. 학장이 말했습니다. 너무 맵지 않나요? 전혀요. 딱 좋아요. 메리조가 예전에 예수의 신부 중 한 명이 영매였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는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구분하죠. 학장이 정정했습니다. 저는 그저 믿기 어렵다고 했을 뿐입니다. 영매라는 말은 진짜 영매를 의미하나요?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왜 아니겠어요? 사실 그는 공중에 떠다녔답니다. 메리 조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렇게 해요. 예수의 신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강령회를 열었나요? 크리스가 페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19세기에 매우 유명했어요. 사실 그는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유일한 영매였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예수의 신부가 아니었어요. 학장이 말했습니다. 오, 하느님, 그는 예수의 신부였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2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예수회에 가입하고 더 이상 영매로 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를 프랑스에서 쫓아냈어요. 그녀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틸르리 궁에서 강령회를 열고 난 후에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강령회 도중에 그는 황후에게 영혼의 손이 그녀를 만지러 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불을 켰을 때 그들은 그가 벌거벗은 발로 황후의 팔을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상상이 가세요? 예수의 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메리조, 이제 면죄부 할인은 없어요. 오, 이봐요. 모든 가족에는 한 명쯤 있잖아요. 우리는 메디치 교황들로 할당량을 채웠어요. 저기,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학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야기를 고해성사로 하시려는 건가요? 크리스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가톨릭이 아니에요. 오,
예수회도 가톨릭이 아니에요. 페린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미니크 중상모략 학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런 다음 크리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친구. 방금 뭐라고 하셨죠? 글쎄요. 저는 누군가가 부탄에서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진지하게 말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중력이 뭔지, 물질이 뭔지 누가 알겠어요? 제 의견을 듣고 싶으세요? 페린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학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메리조. 저는 청빈서약을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크리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학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저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기 교회 뒤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 말이에요. 저기서 뭐가 일어나나요? 그녀는 대략적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홀리 트리니티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기서 뭐가 일어나나요? 오, 글쎄요. 저기서 블랙매스를 드린다고 하더군요. 페린 부인이 말했습니다. 블랙매스요. 그게 뭐죠? 그녀는 농담하는 거예요. 학장이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라서요. 블랙매스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가톨릭 미사를 모방하는 것이에요. 학장이 설명했습니다. 마녀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악마 숭배죠. 정말인가요? 정말로 그런 게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파리에서 매년 5만 번의 블랙매스가 열린다는 통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인가요? 지금도요? 크리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네, 물론이죠. 예수의 비밀 정보부에서 들으셨겠죠. 페린 부인이 놀리듯 말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들어요. 학장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LA에서는 마녀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게 사실인지 궁금했어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잘 모르겠어요. 학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디어요. 조는 어디 있죠? 학장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 저기 있네요. 그는 다른 신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뷔페에서 두 번째 접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봐, 조. 젊은 신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부르셨나요? 위대한 학장님. 다른 예수의 신부가 손짓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잠시만요. 디어가 대답하고 다시 카레와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회에서 유일한 레프러콘이에요. 학장이 애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홀짝였습니다. 지난주 홀리 트리니티에서 몇 건의 성물 모독 사건이 있었는데 조가 그중 하나가 블랙매스를 연상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메리 조 페린이 물었습니다. 오, 정말 역겹죠. 학장이 말했습니다. 어서요. 다들 저녁 다 드셨잖아요. 아니요. 정말 너무 심해요. 그는 사양했습니다.
오, 어서요. 정말로 그렇게 역겨운가요? 학장이 물었습니다. 오, 정말 역겹죠. 페린 부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다른 건 더 심하죠. 학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간접적인 표현과 한두 가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교회의 늙은 성구 보좌관은 성체 보관함 앞에 제단보가 놓인 제단 위에 인간의 배설물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오, 정말 역겹네요. 페린 부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다른 건 더 심하죠. 학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점토로 만든 거대한 남근이 왼쪽 제단에 있는 그리스도상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충분한가요?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리스는 메리조가 정말로 불편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 이제 됐어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제 화제를 바꾸죠. 제발. 아니요. 저는 매료되었어요.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매료적인 인간이에요. 디어 신부였습니다. 그는 접시를 들고 그녀 위에 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기 우주비행사랑 할 말이 있어서요. 금방 돌아올게요. 뭘 하려고요? 학장이 물었습니다. 디어 신부는 놀라움을 가장한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달 선교사가 되려고요.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딱 맞는 크기예요. 페린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로켓 코어에 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그는 진지하게 정정하고 학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에모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캠퍼스의 규율 책임자예요. 디어가 여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는 그걸 좋아하죠. 조용한 걸 좋아한다고요. 그럼 누구를 개종시키려고요? 페린 부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디어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을 개종시키려고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한두 명, 그룹이 아니라 몇 명만 좋아해요. 디어는 무표정한 눈빛으로 우주 비행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뢰할게요. 그는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 사람 마음에 들어요. 페린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크리스가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제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 오두막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그녀가 상기시켰습니다. 큰 비밀인가요? 저 어두운 신부님이 자꾸 보이는데요. 아시죠? 제가 말하는 사람? 카라스 신부님이에요. 학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뭘 하나요? 그는 상담사예요. 그는 포도주 잔을 내려놓고 잔 기둥을 돌렸습니다. 어젯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가엾은 친구. 오, 무슨 일이에요? 크리스가 갑자기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크리스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오, 정말 유감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신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녀를 발견하기 전에 이틀 동안 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정말 끔찍하네요. 페린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를 누가 발견했나요?
크리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관리인이요. 우리가 그녀를 지금이라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학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그녀의 라디오가 계속 켜져 있다고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슬프네요. 크리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실례할게요, 부인. 그녀는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술잔과 리큐어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놓으세요. 칼 여기면 돼요. 크리스는 손님들에게 직접 리큐어를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녀는 학장과 페린 부인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리큐어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방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고 각자에게 리큐어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녀가 방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여러 그룹들이 새로운 조합으로 바뀌었지만 디어와 우주비행사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정말 신부가 아니에요. 크리스는 디어가 우주비행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지하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매우 선구적인 납비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디어가 우주비행사에게 우주는 뭔가요? 라고 묻고 우주비행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자 진지한 표정으로 알아야 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크리스는 나중에 엘렌 클레어리와 함께 오스크바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익숙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예수님. 버크.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사과하고 서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데닝스는 칼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샤론은 그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버크, 그만해. 크리스가 소리쳤습니다. 감독은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가에는 침이 거품처럼 묻어 있었고 칼은 무표정하게 싱크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데닝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칼, 나가요. 크리스가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저 사람이 어떤지 안 보여요? 하지만 스위스인은 크리스가 그를 밀어내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즈지 돼지. 데닝스는 그의 등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크리스에게 고개를 돌리고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디저트는 뭐죠? 디저트. 크리스는 이마를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배고파요. 그가 투덜거렸습니다. 크리스는 샤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 먹여요. 저는 레건을 재워야 해요. 그리고 버크, 제발. 그녀는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신부님들이 계세요. 그녀는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오, 당신도 그걸 알아차렸군요. 그는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주방을 나와 지하실에 있는 레건의 놀이방으로 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레건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이자 보드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울해 보였고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 적어도 그녀는 까다롭지 않네. 크리스는 생각하며 그녀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녀를 거실로 데려가 손님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정말 사랑스럽네요. 상원의원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레건은 대체로 얌전했지만
페린 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사람이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녀는 크리스에게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레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맥을 짚듯이 가볍게 쥐었습니다. 레건은 재빨리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사악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오, 이런, 피곤한가 보네요. 페린 부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레건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크리스가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레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아가? 레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건이 만나야 할 사람은 상원의원과 로버트뿐이었습니다. 크리스는 그들을 건너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레건을 재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잠이 올 것 같니?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꿈꾸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잘 자. 크리스는 문을 나서며 불을 껐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레건이 매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슬프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상태에 비해 너무 과장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어머니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글쎄, 내가 말한 대로야, 아가.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 약만 먹으면 곧 괜찮아질 거야. 자, 이제 자야지. 알았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는 기다렸습니다. 알았지?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알았어요. 레건이 속삭였습니다. 크리스는 갑자기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문질렀습니다. 세상에, 여기 왜 이렇게 추워요?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가장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레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하니, 아가. 크리스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레건, 자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자니? 크리스가 속삭였습니다. 크리스는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녀는 노래소리를 들었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어 신부가 거실 근처 창가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님들을 모아놓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녀가 거실로 들어가자 그들은 방금 틸리미트 어겐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크리스는 그들과 합류하려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곧 상원의원과 그의 아내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코트를 팔에 걸치고 있었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벌써 가세요?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오, 정말 죄송해요. 제 남편이 두통이 있어서요. 상원의원의 아내가 신음했습니다. 정말 멋진 저녁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가시게 되어 아쉽네요.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문까지 배웅하며 뛰어 신부가 뒤에서 더즈 애니원 엘스노 더 워즈즈 투 아일베트 유어살이 나우 토키오 로즈 라고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는 길에 사론이 조용히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버크는 어디 있어요?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사론이 서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술 깨고 있어요. 저기 상원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뭐 특별한 거라도 있었나요?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갔어요. 글쎄요. 그렇다면 잘된 일이죠. 샤론, 무슨 말이에요? 오, 버크요. 샤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원의원이 지나가면서 버크가 내 술잔에 떠다니는 낯선 음모가 있어. 전에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 다음 상원의원을 바라보며 당신은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말했대요. 크리스는 사론이 버크가 상원의원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원의원이 당황해하며 자리를 뜨자 감독은 자랑스럽게 봐요. 저는 욕설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제가 얼마나 점잖게 처리했는지 보셨죠?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 잠들게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혹시 깨어나면 사론이 좀 봐줘요. 괜찮겠죠? 네, 괜찮아요. 샤론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메리조 페린이 혼자 생각에 잠겨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고 크리스는 이웃이 다가오자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이웃이 다가오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크리스는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디어가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네, 아가씨, 오늘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노벤나를 위한 특별 행사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블랙매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요. 와그너 신부님이 당신이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그룹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디어가 가볍게 건반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왜 블랙매스를 언급하셨나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오, 글쎄요. 몇몇 사람들이 홀리 트리니티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물 모독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디어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봐요. 누가 좀 설명해 줄래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주비행사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엘렌 클레어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교회에서 몇 가지 성물 모독 사건이 있었어요. 디어가 설명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건데요? 우주비행사가 물었습니다. 잊어버리세요. 디어 신부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냥 음란한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아그너 신부님이 당신이 그게 블랙매스와 비슷하다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크리스가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블랙매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요. 오, 저는 정말 잘 몰라요. 그가 항의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것도 다른 예수의 신부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회가 뭐죠?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예수의 신부의 줄임말이에요. 카라스 신부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전문가예요. 크리스는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오, 홀리 트리니티에 있는 어두운 신부님 말인가요? 그분을 아세요? 디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름을 들은 적이 있을 뿐이에요. 글쎄요.
그분이 한 번은 논문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냥 정신과학적인 측면에서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디어가 되물었습니다. 그분이 정신과 의사라는 말씀이신가요? 오, 네, 물론이죠. 저는 당신이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이봐요. 누가 좀 설명해 줄래요? 블랙메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주비행사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왜곡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디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음란한 말, 신성모독, 저주. 그것은 사악한 미사로 하느님 대신 사탄을 숭배하고 때로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도 해요. 엘렌 클레어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소름 끼쳐요. 그녀는 얇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장이 그룹에 조용히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녀가 젊은 예수의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설사 블랙메스가 있다고 해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알겠어요? 글쎄요. 아마 잡힌 사람들이 자백했을 거예요. 디어가 대답했습니다. 오, 이봐요. 그 자백은 가치가 없어요. 조 학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했어요. 아니요. 고문당한 건 건방진 사람들 뿐이에요. 디어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약간의 긴장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장은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달그랜 채플에서 6시 미사가 있어요. 그가 크리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벤조 미사를 드려야 해요. 디어가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눈이 크리스 뒤쪽의 방을 바라보며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글쎄요. 손님이 온 것 같네요. 맥닐 부인, 그가 고개를 까딱하며 경고했습니다. 크리스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레건이 잠옷 차림으로 서서 우주비행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당신은 거기서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하느님. 크리스는 고통스럽게 외치며 레건에게 달려갔습니다. 오, 하느님. 오, 내 아가. 오, 이리 와. 나랑 같이 가자. 그녀는 레건의 팔을 잡고 재빨리 데리고 나가며 어깨 너머로 당황한 우주비행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오, 정말 죄송해요. 그 애가 아파요. 분명 잠을 꺾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글쎄요. 우리는 가는 게 좋겠어요. 디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계세요. 제발, 계세요. 괜찮아요. 저는 금방 돌아올게요.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주방 앞에서 잠시 멈추고 릴리에게 카페트의 얼룩을 닦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레건을 위층 욕실로 데려가 목욕을 시키고 잠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아가, 왜 그런 말을 했니? 크리스는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레건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흐릿했습니다. 크리스는 레건을 침대에 눕히고 재빨리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즉시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크리스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그녀는 사롱과 젊은 제2촬영 감독이 버크를 부축하여 서재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택시를 불러 그를 셔레튼 파크의 스위트룸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조심해요. 그들이 집을 나설 때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거의 의식이 없는 감독은 엿먹으라고 말하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기다리고 있는 택시에 탔습니다. 크리스는 거실로 돌아가 남아있는 손님들에게 레건의 병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침대가 흔들린다고 말하고 다른 주목을 끌기 위한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페린 부인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는 그녀가 뭔가 말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크리스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가 자주 잠꼬대를 하나요? 디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밤이 처음이에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그래서 아마 이 과잉 활동 증상 때문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신부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춘기에 잠꼬대가 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페린 부인은 조용히 앉아 벽난로의 불꽃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론과 마찬가지로 우주비행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달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료를 바라보며 가끔씩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레건이 우주비행사에게 했던 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미사를 드려야 해요. 학장이 마침내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퇴장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어나 저녁과 파티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앞에서 디어 신부는 크리스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영화의 저처럼 작고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신부가 필요한 역할이 있나요? 글쎄요. 없으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신부님, 크리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 당신은? 그녀는 다시 웃으며 그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은 메리 조 페린과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크리스는 그들을 문 앞에서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크리스는 그녀에게 레건이 계속 와이자 보드를 사용하고 캡틴 하우디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페린 부인이 가볍게 웃어넘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치워버리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계단을 내려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낡은 먼지투성이의 머스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시동을 걸어라. 밥이 그녀가 지시했습니다. 주워. 그는 열쇠를 받아들고 크리스에게 그녀의 모든 영화에서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한 후 수줍게 차로 걸어갔습니다. 페린 부인의 눈은 여전히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영매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네, 저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오컬트가 아니에요. 사실,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가톨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두 개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가끔씩 저처럼 이상한 사람들은
다른 발에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 발은 영원 속에 있어요. 영원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미래가 현재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그 다른 발에서 느낌을 받을 때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알겠어요? 아마 아닐지도 몰라요. 아마 모든 것이 우연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컬트는 그녀는 말을 멈추고 단어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컬트는 다른 것이에요. 저는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는 오컬트와 얽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는 와이자보드를 가지고 노는 것도 포함돼요. 지금까지 크리스는 그녀를 매우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무언가 불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오, 이봐요, 메리조. 크리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자보드는 그냥 사람의 무의식이 작동하는 것일 뿐이에요. 네, 아마도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그것이 암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마다 영매나 와이자보드, 그런 것들이 항상 어떤 문을 열게 하는 것 같아요. 오, 영혼의 세상이 아닐지도 몰라요.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럼, 무의식의 문일지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여, 오컬트에 얽힌 사람들을 위한 정신병원이 전 세계에 가득해요. 농담이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조용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1921년 바바리아에 한 가족이 있었어요. 크리스. 11명이었죠. 그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은 영매 시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쳐버렸어요.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집에 불을 지르고 가구를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구를 다 태운 후에는 3살배기 아기를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웃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막았어요. 그 가족 전체가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그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 세상에. 크리스는 캡틴 하우디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위협적인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정신병. 그런 건가요? 무언가가 있어요. 저는 그 애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야 했어요. 오, 하느님, 그런 말씀하세요. 페린 부인이 말하며 빗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저를 신경 쓰지 마세요. 의사 말씀을 따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 잘 맞추지만 현재에서는 정말 무력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경은 어디 있지? 그녀는 핸드백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안경을 찾았습니다. 이제 보이네요. 그녀는 안경을 쓰고 집의 입부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오, 하느님, 정말 안심이 되네요.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집이 귀신 들렸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페린 부인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크리스는 친구가 비버리 힐스에 사는 유명한 여배우가 귀신 때문에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농담이었어요.
이 집은 정말 좋은 집이에요. 페린 부인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에도 여기 와 본 적이 있어요. 여러 번이나요. 정말인가요? 네, 제독이 여기 살았어요. 제 친구예요. 가끔씩 편지를 보내곤 해요. 그들이 글을 다시 바다로 보냈어요. 그를 그리워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집을 그리워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다시 초대해 주실지도 모르죠. 메리조, 저는 당신이 다시 오기를 정말 바라요. 진심이에요. 당신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글쎄요. 적어도 제가 가장 긴장한 사람이죠. 오, 이봐요. 저기,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네, 집에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크리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무언가 약간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안녕히 가세요. 페린 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정말 즐거웠어요. 그녀는 크리스가 대답하기 전에 빠르게 길을 내려갔습니다. 잠시 동안 크리스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꽤 힘든 밤이었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힘든 밤이었어. 정말 힘든 밤이었어. 그녀는 거실로 가서 윌리 앞에 서서 그녀가 카페트에 얼룩을 닦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카페트에 털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백식초를 넣었어요. 윌리가 중얼거렸습니다. 2번이나요. 나아지나요? 아마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죠. 아니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카페트이 마르기 전까지는요. 네, 그거 정말 똑똑한 생각이네요. 챔피언. 정말 똑똑한 관찰이야. 정말 똑똑한 관찰이야. 예수님, 애야, 침대로 가. 자, 이제 그만둬요. 1, 2. 이제 그만 자요. 아니요, 끝내야죠. 알았어요. 그럼. 그리고 고마워요. 잘 자요. 잘 자요. 마님. 크리스는 계단을 올라가며 지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저녁 카레 정말 맛있었어요. 1, 2. 모두 좋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님. 크리스는 레건이 여전히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와이자 보드를 생각했습니다. 버려야 할까요? 버려야 할까요? 하지만 크리스는 망설였습니다. 레건의 침대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3살 때 젖병을 빼앗겼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새벽 4시까지 비명을 지르며 아침이 될 때까지도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리스는 그녀가 또다시 그런 반응을 보일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고 거의 즉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식의 가장자리에서 두려움과 히스테리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무서워요. 네, 알았어요. 아가, 가고 있어요. 알았어요. 크리스는 레건의 방으로 달려가 흐느끼는 소리와 침대 스프링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내 아가, 무슨 일이에요? 크리스는 방에 들어가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세상에, 하느님. 레건은 침대에 뻣뻣하게 누워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으며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침대 가장자리를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침대가 흔들리는 거죠?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멈추게 해주세요. 오, 무서워요. 멈추게 해주세요. 엄마,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침대 매트리스가 격렬하게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